뭔가 찜찜하면 그 순간 하던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장 변호사의 쉬운 법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까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단체에서 최근에 사용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단체에서는 피해자들에게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쳐서 나온 돈을 수거 또는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흘러가는 통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구해서 그 빌려서는 대가로 용돈을 주고 범죄에 끌어넣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속칭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유명 구직 사이트에 버젓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직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약 등이 많이 필요하죠. 그 유통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물류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를 하면서 주로 구직 광고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로 사람을 구하는 그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정상적인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날인까지 찍어서 그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제품의 대금 처리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직자의 통장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용을 잘 모르는 구직자는 통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신이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로 생각하고 통장 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회사가 정해주는 통장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아니면 물건 또는 제품의 대금으로 들어온 줄 알고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돈을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주고 난 뒤부터 자신이 제공했던 통장이 거래 정지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무렵이 되어서 비로소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또는 보이스피싱의 자금 전달책이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 상담자의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법인 것을 알았을 법한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저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담자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어서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넘어가다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오해받기 딱 좋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고용을 하려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화도 보이스피싱 범들이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방어책으로는 전화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설명했던 그 근로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왜 처음 설명했던 근로의 내용하고 지금 나가게 시키는 근로의 내용이 다른지를 즉시 문의해야 됩니다. 또 뭔가 찜찜한 행위를 시키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부 사례는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아,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속았구나.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오해받아서 처벌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사기 행위로 취득한 자금에 전달책을 아예 둔갑시켜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경계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즉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뭔가 찜찜하면 그 순간 하던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규였습니다.